잘 차려놓은 수학, 맛있게 이해하는 즐거움. 숟가락 락쌤이에요. 자, 오늘은 아마 2학년 내용 중에서 가장 음, 불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요?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서요. 모든 친구들이 참 힘겨워하는 코스라고 할 수 있네요. 괜찮아요. 어쨌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하는 거야. 반항하지 마세요. 알겠죠?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개념을 떠올리는 락. 그냥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통해서 그냥 문제 풀어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순서부터 정하셔야 돼요. 여기는요, 미지수를 두 개를 정할 겁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문제를 풀게요. 동그라미 1번 쓰고 누가 x다, 누가 y다라고 적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단위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는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를 세우셔야 되고요. 3번에서 x랑 y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잘 예민하게 보신 다음에 x만 구하면 된다면 굳이 y를 구할 필요가 없긴 해요. 그 다음 마무리로 4번에다가 답을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유형별로 살펴볼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갑니다. 자, 수에 대한 문제는요. 이미 내 걸 본 친구들은요. 1학년 때부터 따라왔다면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왜요? 1학년 거랑 내용 똑같아요. 그럼 1학년 입장에서 좀 힘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그냥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다 의미가 없죠.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요, 당연히 하나 차이 나니까 x랑 x 플러스 1로 두시면 되고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둬도 되지만 나는 가운데를 x로 두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세 개를 더했을 때 이 친구는 3x로 아주 간단해지거든요. 알겠죠? 자, 연속하는 세 홀수는요, 2씩 차이 납니다. 그러나 가운데를 x로 두시고 제일 작은 걸 x-2, 제일 큰 거를 x 플러스 2로 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두 자리의 자연수는요,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라면 원래 있던 수는요, 10x 더하기 y가 되겠죠. 왜요? 25를 볼게요. 2 곱하기 10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5잖아요. 그죠? 얘가 x가 된 거고요. 얘가 y가 되기만 했을 뿐입니다. 자, 수에 대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만 식을 적으면 다 풀려요. 자, 그러면 나이에 관한 문제는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두 개일 수도 있다. 자, 나만 나이를 먹니? 너희도 먹어. 그죠? 나만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게 아니고요. 너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결국 나이를 다 같이 먹고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나이를 먹는데 약간 지금 와서 보니까 나이를 먹는다란 표현이 되게 상스럽네요. 나이가 든다로 갈까? 그게 낫겠네요. 왜 지금까지 몰랐지? 내가 너무 상스러운 아이들과만 수업을 했었나? 아니죠.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쵸?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현재 내가 X살이에요. 3년 전이래. 그럼 X-3이 되겠죠. 중요한 건 내 나이는 3년 전이면 X니 X-3이니 X-3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나이가 X-3이니까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세요. 알겠죠? 항이 여러 개라면 괄호로 무조건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년 전이면 X를 빼주면 되고요. X년 후면은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상식을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1에 대한 문제는요. 설명을 딱히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의 완성을 1로 보시는 거죠. 자, 내가 물탱크를 채우기로 했다. 그럼 물탱크가 채워지는 완성의 순간을 1로 두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호스로요. 물이 나오는 호스로 물탱크를 채운대요. 알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몇 시간이 걸렸냐면 8시간이 걸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재빨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시간을 1시간일 때 1시간일 때 내가 얼마만큼을 채울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8시간 채우면 1이 된다며. 그럼 1시간에는 8분의 1씩 채우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아마 몇 시간 동안 채우느냐 이런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문제와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요. 문제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귀찮아요. 나를 누군가 감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문제를 만들 생각이 없고요. 누군가가 막 날 감동시켰어. 그럼 그때 만들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일에 대한 문제는요. 내가 누군가 일을 한다, 뭐 물을 채운다. 그랬을 때 완성을 무조건 일로 두시고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메인 세트죠. 뭔데요? 거리 속력 시간이요. 나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된다는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내가 속력을 구하고 싶어. 양변을요,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반대로요. 내가 시간을 구하고 싶어.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버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됐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얘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문제를 풀 때는 속력 단위에 모든 걸 맞춰야 돼요. 시속 얼마 킬로미터다. 그럼 시간 단위는 무조건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가야 되고요.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분속이면요. 분속 세모 미터다면요. 시간 단위는 무조건 분으로 바꿔주시고요. 거리 단위는 무조건 미터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요. 그림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우변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여기가 2시간이다. 그러면 여기는요. 시간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뭐 킬로미터가 나왔다. 그럼 여기는 거리에 대한 식들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유형별로 하나씩 나눠서 볼게요. 1학년 걸 들은 친구는요. 할만할 거예요. 왜? 한번 했던 내용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요. 자, 볼게요.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 안에서 두 사람이 막 이동을 한대요. 그럼 이동하는 경우는 간단하죠. 막 사선으로 이동한다 이런 거 안 나와. 서로 마주보고 가거나 서로 반대로 가는 경우로 딱 2가지로만 나올 거예요. 그나마 다행 아니야? 막 대각선으로 간다 막 이렇게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은 보는 거에 마주보고 있다는 친구는요. 있다는 건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좋았어 만나러 가고 있죠.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다른 친구가 여기 있어요. 그쵸? 우린 2학년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자. 한 친구는 머리가 길어요. 알겠죠? 한 친구는요 모이칸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이 친구 어떻게 가겠어요? 요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친구를 A라고 본다면요. 요만큼은요. A가 이동한 거리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요. B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둘의 거리를 합치면 전체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뭐예요? 지금 요거잖아요. A가 이동한 거리랑 B가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요. 전체 거리가 나오게 된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자, 가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만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 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가게끔 만들면 되지 뭐. 자, 이렇게요. 이번엔요. 둘이 좀 다퉜어. 그래서 머리가 살짝 짧아졌어요. 알겠죠? 간대요, 다시. 그럼 요만큼이 B가 이동한 거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머리가 다 뜯겼어요. 아우, 그럼 초록색이 졌네. 그죠?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뭐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뭐야? 둘이 떨어지게 된 전체 거리는 둘을 합쳐주면 나오게 된다는 거.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임, 너희는 아마 지금쯤 쓰고 있겠지만 나는 요거를 이쁘게 수정할 거예요. 뭐 그렇게 이쁘진 않겠지만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가냐면요. 뭐 대단하게 이쁘진 않을 겁니다. 요거 다 지우면 안 돼. 요렇게 지우고요. 봅시다. 여기가 뭐라고요? A가 이동한 걸 요거 적고 싶었어요. 한 거리고요. 요 보라색이 뭐예요? B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요 전체는요. 요게 뭐예요? 전체 거리가 된 거라고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 하나 틀렸다. 망했다. 자, 다시 갈게요. 안 되면 뭐 치사하다고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야, 나는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베껴 쓰기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난 충분히 이럴 권리가 있어요. 알겠죠? 불만 있으면 너희가 찍어요. 자, 이렇게요.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냥 뭐냐면 사실 이런 그림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림을 각자 개성에 맞게 그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그냥 문제에서 숫자만 보고 풀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자는 의미예요. 그림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번에 또 가볼게요. 이번 뭐냐면요. 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한대요. 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냐면 일단은요. 동시에 같은 방향이기 전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볼게요. 즉 뭐냐면 자, 이 친구가 있어요. 그죠? 얘가 있는데 머리가 살짝 자라서 다시. 자, 얘가요. 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만큼 갔대요. 오우, 많이 갔어. 그죠?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야. 다른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얘도 얘는 이제 머리를 많이 길렀어. 이렇게요. 얘도 이동을 한대요. 얼마만큼 가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만큼 간대요. 뭐 둘은 어때요? 이동 거리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 단지 시간만 달랐을 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요. 일단 A는요. 여기가 전체 거리가 같아졌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A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겠지 뭐. 밑에는요. B의 속력 곱하기 B가 걸린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들이 각각 뭔데요? 얘가 색깔로 맞춰줘야지. 결국 이게 뭐예요? A의 이동거리고요. 그쵸? 얘는요. B의 이동거리잖아요. 둘이 어때요? 만났으니까. 거리가 어때요? 거리가 같은 거겠죠? 자, 이번엔요. 거리가 조금 다르대요. 뭐라고요? 거리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거리가 다르다면 오예, 나는 복사 붙여넣기 해야지. 요렇게요. 누굴 조금 갈까? A를 조금 줄이자. 알겠죠? A의 거리를 살짝 줄여볼게요. 요렇게 A가 앞서서 출발했대요. 싸움에서 지니까요. 알겠죠? 머리가 덜 자랐잖아. 진 거야, 그러면.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상황을 보니까 시간은 똑같이 걸렸대요. 그럼 뭐만 차이가 나는 거야? 속력도 다를 거고요. 그쵸? 뭐 이동한 거리도 다르겠지만 뭐가 같은 거죠? 시간이 같은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눈에 어떤 시간이 같다? 만약에 시간을요 우리가 x분이라고 하면요 이 친구의 이동거리에도 x분을 하고 이 친구의 이동거리도 x분으로 시간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거리차가 있잖아요. 그죠? 거리차가 있으니까 그냥 좀 더 앞에서 출발을 했구나. 그죠? 앞에서 출발했구나. 이 정도 거리만큼이 차이가 나겠구나. 그럼 누가 더 빨랐던 거죠? 똑같은 시간이 걸렸는데 B가 더 많이 갔다는 이야기는 뭐 B의 속력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어쨌든 이동한 거리가 다르지만 뭐 걸린 시간이 같으니까 걸린 시간이 같다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면 어떻게 되죠? 시간에 대한 식이 나오려면요. 거리를요. 속력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각각의 걸린 시간과 요 걸린 시간이 같을 테니까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어렵지 않죠?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이런 거예요. 막 운동장이나 호수를 돌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일단 원을 그려봐야 되겠죠? 요렇게요.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그려둘게요. 미리. 요렇게가 세팅을 해놓고 보자. 뭐야 색깔 왜 이래? 오케이. 자, 한 친구가 A라는 애가 요렇게 갈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같은 방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막 쫓아갔어. 쫓아가세요. 여기까지 왔다면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뭐가 됐어요? 겹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어디가 겹쳤어? 요만큼이 겹쳐버렸네.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사라지면 딱 깔끔하게 몇 바퀴예요? 딱 한 바퀴 나오잖아요. 이걸 원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원래 있던 거리를 구하려면요. 일단은요. 초록이 먼저 가자. 조금 느렸던 초록이가 요만큼 갔다면요. 더 많이 간 빨강이는요. 뭐 이만큼 갔다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둘레를 구하러 가면요. 그 둘레는 얼마만큼이에요?
요렇게 빠져서, 그쵸? 얼마만큼이니? 요만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빨간색을 A라고 할게요. 이번엔요. 빨간색이 A고 초록색이 B였다면 어떤 식이 와야 되냐면 요게 와줘야죠. 요거요. A가 이동한 거리에서요. A의 이동 거리에서요. 최대한 글씨 조금 쓰고 싶으니까요. 여기서 뭘 빼면 돼요? B의 이동 거리를 빼는 거죠. 그게 뭔데요? 그게 둘레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둘레 흰색으로 갈게요. 요렇게요. 알겠죠? 이번에 가볼까?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간대요. 얘가 요렇게 갔어요. B가 먼저 갔어요. 얘가 B예요. 여기까지 갔는데 빨간색이 겁나 빠른 거예요. 이렇게 와서 만났어. 그죠? 만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A라는 애가 있고요. 그쵸? 싫어. 얘가 A로 왔고요. 자, 얘가 A가 있어요. A라는 친구가 있고요. 뭐야, 왜 안 써져?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있었다면요. 둘을 합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동거리 둘을 합쳤더니만 그게 바로 전체 한 바퀴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말인즉슨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에는 똑같은 느낌으로 와줘야 되는데, 그죠? 똑같은 느낌으로 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더하기로만 바뀌면 되는 거죠. 됐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뭐 배가 막 둥둥 떠다닌대요. 일단 물을 표현해야 돼요. 그쵸? 물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물을 어떤 물로 하자? 요 정도가 괜찮겠다. 자, 요렇게 오염된 바다예요. 자,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알겠죠? 일부 이어놨다. 자, 이때 배가 있어. 자, 얘가 배예요. 배가 이렇게 가겠지. 근데 강물이, 이거 잘 안 보이니까 강물 색깔 의식하지 마. 그냥 강물이 있다 쳐요. 그럼 이런 색이 쳐요. 강물이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일단은 다행히도요.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보단 클 거예요. 왜? 그래야 거슬러 올라갈 거 아니요. 그죠? 다만 어떻게 돼야 되죠? 배의 속력에서 반대로 흐르고 있는 강물의 속력을 빼야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배의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x고 이 친구가 y라면요. 여기서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x에서 y를 뺀 게 속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배가 떠서 갑니다. 근데 강물이요. 얼른 가라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속력이 커지겠죠. 왜요? 배의 속력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강물의 속력까지 보태서 밀어주고 있으니까요. 됐어요? 이건 굳이 한글 정도는 쓸 필요 없어요. 왜? 위에 다 있잖아요.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림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림을 잘 그려내셔야 되겠죠? 요게 이제 잠깐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기차가 뭐 어디를 완전히 통과한다 혹은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은요. 뭔가를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뭔가를 표현해야 돼요. 그럼 하면 되죠. 요렇게 만들었어요. 터널 혹은 다리가 될 거고요. 그럼 나는 기차를 만든 기차 뭐로 갈까? 오케이.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기차를요. 자, 기차 갑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바퀴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잘 그렸어. 기차 바퀴 하나 더. 오케이. 잘 그렸어. 그죠? 대박 아니? 이 정도면 대박이지.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요. 하나 더. 이 연기 이거 표현해야 되잖아. 오케이. 아이 망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살짝 굴뚝 올릴게요. 업그레이드.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와, 오야. 오, 좋았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기차가 매연이 나겠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얘가 출발을 할 거야, 얘들아. 완전히 통과한 게 뭔지 볼게요. 일단은요. 시작점에 정확하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친구가 봐요. 얘가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봐봐. 뭐라고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보세요. 일단 출발을 했어. 계속 이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계속 가. 완전히 통과는 계속 가요. 계속 가. 쭉 간다. 갔어. 좋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까지 오면 통과니? 아니죠. 다 왔을 뿐이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통과요? 여기까지? 한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아니죠. 여기까지 가야 완전히 통과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요.
다리나 혹은요 터널의 길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기차 자신의 길이요. 맞잖아요. 그럼 뭐예요? 전체 이동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서 이만큼을 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쵸? 거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전체 이동거리는요. 전체 이동거리는 뭐 다리나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더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지금 전혀 어렵지 않죠? 그림으로 보니까 그나마 좀 할만하죠? 그림 누가 그렸니? 내가 그렸어요. 훌륭한 거죠? 자, 아무튼 간에요. 이렇게 보고요. 하나 빠졌다. 다시 잡아야 돼. 요렇게. 아이, 잘 안 되네. 이렇게요. 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칸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는 완벽주의자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가져오고요. 자, 이번에는 보이지 않아야 된대. 그럼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기차가 출발했죠. 보여? 보이죠? 계속 보이지? 계속 보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이거 지금도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요렇게 됐을 때까지만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의 전체 기차 이동거리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의 이동거리가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얼마만큼 빼줘야 돼요? 전체 이동거리는요. 다리나 터널 길이에서 기차 자신의 길이 이만큼을 빼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뺄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해요.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랑 완전히 통과할 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자꾸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디 도착했는데 너무 일찍 왔어. 할 게 없어가지고요. 그럼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뭐 어디 구경하러 가고 싶고 뭐 사러 가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면 아마 다행히도 뭐 여러 군데를 들리진 않아요. 그나마 한 군데인 게 어디야? 그죠? 자, 원래 있던 장소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가 약속 장소예요. 여기가 약속 장소고요.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헷갈리겠다.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그쵸?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디 갔다 올 거냐면요. 몰라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디 갔다 온대요. 뭐 이런 곳에 간대요. 아파트야, 아파트. 아파트는 아니고 하여튼 무슨 상가예요. 갔다 온대요. 자, 그 말인즉슨 얘들아. 봐요. 갔다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미 주어질 거야. 몇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갔다 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여기 어떻게 돼요? 속력 A로 가게 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여기다 쓸게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속력이 바뀌는 거구나. 미안해. 설명을 그 괜찮아. 다행이다. 자, 볼게요. 이렇게 하자. 요건요. 그림을 살짝 수정할게요. 자, 얘를요. 내가 헷갈렸어요. 그럴 수 있지. 뭐냐면 갈 거야. 그냥 여기까지 중간에 뭐 안 한대요. 에이, 치사하다. 안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그냥 이동만 하는 거예요. 이동만. 여기까지 갔어요. 신나서 뛰었지. 속력 A로 뛰었어요. 그런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걸어야지 뭐 힘든데 어떻게 뛰어요? 자, 걸었어. 그럼 속력이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근데 전체 얼마가 걸렸는지가 나왔어요. 문제에서 뭐 몇 시간이 걸렸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체가 몇 시간이 되었다면 그 시간에 대한 건 뭐예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서 여기서는 A로 앞에는 A로 나오면 되고 뒤에는 B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에다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물건을 사거나 쉬는 경우를 볼게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번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기다려봐, 세팅 좀 하고요. 이렇게. 자, 일단 속력 A로 이만큼 갔어. 그죠? 근데 보통 속력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속력 A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물건을 사. 그쵸? 뭘 샀어. 사는데 또 시간이 걸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돼. 그죠? 기차나 막 버스 떠날 것 같아. 그럼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속력이 같을 수도 있으나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뭐 하면 돼요? 요만큼 갔을 때 걸리는 시간, 물건 사거나 구경했을 때 걸리는 시간,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 합쳐서 전체 걸리는 시간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거리 속력 시간은 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를 볼게요.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면 퍼센테이지가 나오면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일단은 A%가 증가했던 거 보고 밑에 예를 먼저 보세요. 15%가 증가했대. 그러면 지금 내가 체크하는 요만큼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란 이야기요? 15%예요. 그럼 전체는 얼마요? 115%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A% 증가했어. 그럼 원래 있던 기준 X에다가 100분의 A만 곱해주면 돼요. 전체량은요. 1 더하기 100분의 A를 X에다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쵸? 간단하죠? 이번에는요. 줄어들었대. 그럼 뭐 요만큼이 준 거잖아. 요 준 양이 얼마였다고요? 15%였다고요. 그래서 전체량이 얼마요? 요만큼 남았으니까 이게 85%가 됐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예요. 감소한다는 얘기는 B% 감소하면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전체량은 100분의 B만큼 뺀 다음에 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그냥 이거요. 이거 여기를 이렇게 보면 돼요. 굳이 이렇게 봐도 되고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 그냥 Y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미지수가 두 개면 되는 거니까. 점수는요, 혹은 가격은요, 뭐 하면 돼요? 개수 곱하기 가격, 혹은 뭐 개수 곱하기 가격, 혹은 점수 곱하기 맞은 문제 개수 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개수가 아니라 점수나 가격이 x랑 y로 올 수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가 정가로 갈 건데요. 이런 거야. 원가 정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판매가가 제일 중요해요. 왜요? 내가 100원짜리 써 이거 맨날 이런 예만 되네. 100원짜리 살아서 1억에 팔면 너희가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깎아서 내가 2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뭐야? 정작 중요한 건요. 판매가가 얼마인지 왜요? 실제 이익은 내가 판 가격에서 원가를 뺐을 때나 나오니까요. 정가는 보통 문제에서 세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거고요. 실제로는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뭐 아까 증가 감소했던 내용이랑 똑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인데요. 뭐 사실 다 끝나가요. 소금물에 대한 거, 농도에 대한 건요. 무조건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려. 이렇게요. 해놓고 여기 이렇게. 만약에 A의 농도가 3%도 3% 써요. 여기 5% 써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4%가 되었대요. 그 다음 여기가 Xg이 있었고 Yg이 있었는데 둘을 합쳐보니까 300g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소금의 양이 어떻게 나오죠? 우리는 요거만 보는 거예요. 2번. 그럼 어떻게 돼요? 100분의 3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저기는 100분의 5 곱하기 y가 될 거고요. 그게 뭐라고요? 100분의 4 곱하기 30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전체 무게는 어떻게 돼요? 얘 더하기 얘가 요거잖아요.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다? 300이다. 이렇게 식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니까 요거는 1학년 거도 한번 복습해주면 좋죠. 근데 이미 복습하고 온 친구들이니까요. 믿을게요. 그림 그려서 푸시는 게 정말 좋아요. 농도를 써주고요. 아래쪽에는 무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합금에 대한 건 별거 없습니다. 결국 농도랑 같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100분의 퍼센트 곱하기 전체 양 요런 식으로 영양소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화이팅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